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잔주. 이곳은 신이 세상을 만들다 남은 붉은 흙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듯한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대지를 녹일 듯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해가 지면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부는 곳.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이 붉은 협곡은 현지인들조차 샤이탄의 아가리, 즉 악마의 입이라 부르며 꺼리는 죽음의 지대입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의 어느 날 이 메마른 지옥 한복판에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 K2 흑표 전차 5대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적의 포탄보다 더 아픈 믿었던 우군의 비열한 배신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숨을 때 오직 대한민국 군인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에 대한 피 끓는 증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작전의 전말을 낱낱이 전해드릴 전 육군 기갑학교 전술교관 대령 김철우입니다. 시간을 사건 발생 3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협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실시된 대규모 연합기동훈련 데저트 쉴드 사막의 방패작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예멘 국경에서 불과 10km 떨어진 험준한 산악협곡지대. 양국 국방부 장관과 왕실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습니다. 우리 측 현장 지휘관은 제1기갑여단 소속 박강우 소령. 그는 육사 출신으로 전차장 해치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15년을 보낸 뼛속까지 전차쟁이인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이끄는 K2 흑표 전차 5대는 훈련 대열의 최선두에서 정찰 및 돌파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우디 왕실 근위대 소속 제사기계 화보병 여단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20여 대와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웅장한 기계화 부대의 행렬이었지만 그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통제소, 여기는 블랙팬서 리더. 현재 작전지역 알칼리 협곡 진입 중. 기동로 상태. 최악임. 바위 투성이라 궤도 텐션 확인이 필요하다. 박소령은 무전기 너머로 담담하게 보고했지만 그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전차장 조준경을 돌리며 주변의 기암괴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1500마력 엔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채만 한 바위들을 부드럽게 타고 넘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2의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가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죠. 반면 뒤따르는 사우디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바위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사우디 전차병들의 불평 섞인 무전이 공용 채널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아, 먼지 좀 안 날리게 할 수 없나?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런 돌밭에서 무슨 기동훈련이야? 에어컨 필터 또 막히겠네. 전장의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소풍 나온 듯한 나태한 태도. 특히 사우디 측 지휘관인 알사우드 준장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실전 경험보다는 가문의 배경으로 별을 단 전형적인 낙하산 장군. 그는 최고급 에어컨과 가죽 시트가 장착된 특수 제작 지휘 장갑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부하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장비가 좋으면 뭐하나. 그걸 다루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때였습니다. 협곡의 깊숙한 곳, 양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를 지날 때였습니다. 박소령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바위 틈에 숨어있는 도마뱀이라도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협곡에는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기묘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죽이고 먹잇감이 제 발로 아가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소령의 동물적인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전 차량 정지. 뭔가 이상하다. 엔진 아이들링 상태 유지. 열상 장비감도 최대로 올려. 박소령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후방의 알사우드 준장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무전을 날렸습니다. 블랙팬서, 왜 멈추나? 빨리빨리 움직여. 해지기 전에 복귀해서 만찬에 참석해야 한단 말이다. 골드리더 매복이 의심됩니다. 정찰 드론을 띄워 확인해야. 매복은 무슨? 여긴 우리 영토야. 겁먹었나? 한국군은 겁쟁이들인가? 당장 전진해. 이건 명령이다.
박소령이 입술을 깨물며 항변하려던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협곡의 오른쪽 능선 꼭대기에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날카로운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피웅!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협곡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소령이 피해! 라고 소리치기도 전 사우디군 대열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쾅! 선두에 있던 사우디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탑 측면에 대전차 미사일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러시아제 코넷 KURNET 미사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60톤짜리 전차가 휘청거렸고 내부 탄약고가 유폭되면서 포탑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협곡 양쪽 절벽 뒤, 바위 틈, 동굴 안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십 발의 RPG 로켓과 미사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후티 반군의 완벽한 매복 작전, 킬존에 갇힌 것입니다. 적습이다. 전 차량 상계. 연막탄 터뜨려. 9시 3시 방향 대응 사격. 박소령의 목이 터져라 고함 섰습니다. K2 전차들은 즉시 연막탄을 터뜨리며 바위 뒤로 신속하게 엄폐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철컥거리며 포탄을 삼켰고 포탑이 맹수처럼 돌아가며 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에이브람스와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살아남은 차량들은 서로 엉켜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훈련된 군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오합지졸들만이 무전기를 통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 내 다리. 의무병. 저기다. 어디서 쏘는 거야? 안 보여. 알라시여 살려주소서. 엄마, 나 죽기 싫어.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박소령은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적들이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무너뜨려 우리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전멸이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은 정면 돌파뿐이었습니다. 골드리더, 후방이 막혔다. 전방 20방향 좁은 통로가 유일한 돌파구다. 우리 흑표가 선두에 서서 뚫겠다. 전속력으로 따라와라. 박소령은 확신했습니다. K2의 기동력과 화력이라면 적의 포위망 한 곳을 집중 타격해 뚫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알사우드 준장의 대답은 박소령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뭐? 돌파? 미쳤나? 저 빗발치는 포화 속으로 들어가라고? 내 몸에 흠집이라도 나면 내 놈들이 책임질 거냐? 장군님, 지금 머뭇거리면 다 죽습니다. 등이 노출된다고요. 싸워야 삽니다. 닥쳐라. 내 놈들이 뭘 알아. 난 왕족이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우린 후퇴한다. 전 병력 차 돌려. 후퇴라니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면 등 뒤에서 다 당합니다. 알사우드 준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놈들이 남으라는 거야. 한국군은 현 위치를 사수하라.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적들을 막아. 그게 너희 임무야. 뭐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총알바지가 되라는 겁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너희는 돈 받고 온 용병 아니냐? 돈값을 하란 말이다. 이건 명령이다. 용병. 그 한마디가 박소령의 이성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기갑 장교에게 동맹을 위해 목숨 걸고 파견온 우리에게 용병이라니. 우리는 돈 몇 푼에 팔려온 사냥개가 아니라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사우드 준장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지휘 장갑차를 180도 돌리더니 불타오르는 부하들의 전차 잔해를 짓밟으며 가장 먼저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아직 기동 가능한 사우디 전차들이 썰물처럼 도망쳤습니다. 전우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오직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역겨웠습니다. 잠시 후 흙먼지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건 5대의 K2 흑표뿐이었습니다. 협곡은 다시 정적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먼지 구름 너머 협곡의 입구 쪽에서 웅웅거리는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단순한 트럭이나 지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거친 강철 궤도가 바위를 으깨고 땅을 긁어대며 다가오는 소리. 적의 주력 부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방 주시 12시 방향. 제기랄. 저게 다 뭐야?
박소령의 조종수가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모래폭풍을 뚫고 시커먼 괴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72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신 기술로 개량한 라크슈 전차들, 반응장갑을 덕지덕지 바르고 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단 놈들이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열상 장비 화면에 붉은 점들이 끝도 없이 찍혔습니다. 20, 30, 40, 무려 40여 대의 적 전차가 시커먼 포구를 쳐들고 고립된 5대의 먹잇감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상처 입은 사자를 발견한 듯 그들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5대 대 40대, 뒤는 막혔고 아군은 도망쳤으며 하늘은 다가오는 거대한 모래폭풍, 함신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절체절명의 위기, 전차 내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린 탄약수의 거친 숨소리가 인터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의 눈빛은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사우디군의 꽁무니를 향해, 그리고 전차 안에 있는 부하들의 가슴을 향해 나직하게 하지만 쇠를 씹어먹는 듯한 목소리로 은소렸습니다. 도망, 웃기지 마라. 잘 봐라. 호랑이는 개 짖는 소리에 뒤를 보이지 않는다. 철커덕. 박소령이 전차장 해치를 닫고 잠그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살아서는 나가지 않겠다는, 죽더라도 이 강철관 안에서 죽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전 차량 들어라. 우리는 버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접수한 거다. 전차장 목표 지정. 전방의 적 전차대대. 장전수. 날탄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장전. 예비탄까지 싹 다 꺼내놔.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줘라. 돈으로 산 껍데기와 진짜 군인이 어떻게 다른지, 대한민국 육군이 어떤 놈들인지 저놈들 뼛속까지 새겨줘라.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오는 저 오만한 적들이 될 것입니다. 붉은 계곡을 적들의 검은 기름과 붉은 피로 물들릴 사상 최악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전차는 평지를 달리는 무기다. 이것은 1916년 솜소미리 전투에서 전차가 처음 등장한 이래 전 세계 모든 기갑부대가 신봉에 온 불변의 진리이자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사우디의 붉은 협곡,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괴물 K2 흑표가 중력의 법칙을 비웃으며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적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아가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철 맹수들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존을 건 춤사위였습니다. 쾅, 쾅,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협곡의 바닥이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던 바위 너머로 후티 반군이 노획한 T-72 전차들이 쏘아대는 125mm 고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파편이 튀고 날카로운 바위 조각들이 전차의 장갑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쇠굿을 수천 개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듯 요란했습니다. 전차 내부는 지옥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차체를 때릴 때마다 승무원들의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의 열기, 그리고 승무원들이 흘리는 식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면에서는 40여 대 적 전차가 시커먼 흙먼지를 일으키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유일한 퇴로였던 후방은 사우디군이 도망치며 폭파한 탓에 거대한 돌무더기로 완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도간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거리 800, 놈들이 옵니다. 12시 방향, 11시 방향. 젠장,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면 그냥 쌈 싸먹힙니다. 포수 최상병의 다급한 비명이 인터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K2가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한다 해도 개활지에서 40대 1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적들은 우리의 퇴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급하게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를 놀리듯
천천히 거리를 좁히며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이란 혁명수비대 파견관으로 추정되는 적 지휘관의 조롱 섞인 아랍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군, 포기해라. 너희를 지켜줄 장군은 도망쳤다. 전차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알라에게 빌어라. 그러면 참수는 면하게 해주겠다. 알라의 자비를 시험하지 마라. 전차장석에 앉은 박소령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웃기고 있네. 그는 조종수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하사. 우측 30방향. 저 절벽 보여. 네. 저기 말입니까? 저건 길이 아닙니다. 그냥 벽인데요. 박소령이 가리킨 곳은 협곡의 측면, 경사가 좋기 60도는 되어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지대였습니다. 사람도 네 발로 기어야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통로처럼 박힌 험지 중의 험지. 일반적인 전차라면 궤도가 헛돌거나 무게 중심을 잃고 뒤집혀 구르기 딱 좋은 죽음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의 눈에는 그곳이 유일한 살길이자 적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완벽한 저격 포인트로 보였습니다. 우린 저기로 간다. 저희 독수리 둥지로 올라간다. 소령님, 미치셨습니까? 저 경사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뒤집힙니다. 미제 에이브람스도 저긴 못 갑니다. 에이브람스는 못 가지. 걔들은 뚱뚱하고 둔하니까. 하지만 우린 다르다. 우린 흑표다.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는 K2 흑표의 심장인 1500마력 독일제 파워팩의 괴력과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피를 갈아 넣어 만든 비장의 무기 암내장형 유기압 편수장치 ISU를 믿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스프링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다리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어떤 지형에서도 수평을 유지하게 해주는 세계에서 오직 한국 전차만이 가진 필살기였습니다. 전차량 주목. 지금부터 산악 기동 모드로 전환한다. 현수장치 서스펜션 최대 높이. 전방 무릎 꿇기 자세 실시. 무게 중심 앞으로 이동. 엔진 RPM 최대로 올려. 지휘잉 척. 슉. 기계적인 유압 구동음과 함께 5대의 K2 전차가 일제히 기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가 웅크리듯 전차의 앞부분 서스펜션이 푹 꺼지고 뒷부분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경사면의 각도에 맞춰 차체의 기울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급경사에서도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강제로 앞으로 쏠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갑교범 어디에도 없는 오직 K2 흑표만이 가능한 일명 다이나믹 자세 제어였습니다. 가자. 밟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우웅. 콱콱광. 디젤 엔진이 터질 듯 비명을 지르며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절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바위를 밟는 순간 차체가 크게 요동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끼기기. 까드득. 특수 고무 패드가 부착된 강철 궤도가 바위를 긁어대며 시뻘건 불꽃을 튀겼습니다. 미끄러운 바위 표면 때문에 궤도가 헛돌며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보통 전차라면 그대로 미끄러져 협곡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겠지만 K2는 달랐습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압 현수장치가 바위의 울퉁불퉁한 모양에 맞춰 꿀렁거리며 충격을 흡수했고 궤도는 마치 접착제를 바른 듯 바위에 쩍 달라붙었습니다. 으악! 소령님! 몸이 뒤로 쏠립니다.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꽉 잡아! 멈추면 죽는다. 엑셀 더 밟아. 밀어붙여. 전차 내부는 마치 로켓 발사 순간처럼 몸이 시트에 처박히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보고 운전하는 조종수 몸이 뒤로 젖혀진 채 포탄을 끌어안고 버티는 탄약수.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중력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엔진 온도 게이지가 레드존을 넘나들며 경고등이 깜빡였지만 박소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뒤로 밀려 전복되거나 적의 고정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후티 반군들은 사격을 잊은 채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포탑 해치를 열고 쌍안경으로 보던 적 전차장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저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탱크가 벽을 타고 있어. 사냥이야? 거미야? 악마가 들린 게 분명해. 적 지휘관인 이란 고문관은 들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의 군사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탱크가 산비탈을
그것도 사람이 기어오르기도 힘든 저런 급경사를 거침없이 기어오른다니.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멍청이들아, 구경하지 마. 쏘란 말이야. 저놈들이 고지로 올라가게 두면 안 돼. 뒤늦게 T-72들이 포신을 위로 쳐들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포탄이 K2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 바위를 때리며 파편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K2 부대는 적의 사각지대인 가파른 능선을 타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포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능동적인 서스펜션 덕분에 차체는 미친 듯이 흔들려도 포탑은 수평을 유지한 채 맹렬히 위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박소령의 선두 전차가 절벽 끝, 일명 독수리 둥지라 불리는 평평한 고지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곳은 협곡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이 선물한 완벽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쿵! 마지막 바위를 넘어서며 전차가 수평을 되찾고 묵직하게 착지했습니다. 박소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위협하던 40대의 적 전차들이 이제는 발 아래 놓인 장난감처럼 작고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놈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방어력이 약한 곳, 바로 정수리타프, 상부 장갑이었습니다. 도착했다. 전원 자세 제어 해제. 차체 은폐 위치로 전개. 5대 흑표가 절벽 끝에 나란히 섰습니다. 차체는 단단한 바위 뒤에 숨기고 오직 포탑과 120mm 포신만 살짝 내밀어 아래를 겨누는 완벽한 매복 자세. 적의 T-72들은 당황하여 포탑을 돌려 위를 조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제 전차 특유의 구조적 결함인 낮은 고각 때문에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K2를 제대로 겨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놈들은 닭 쫓던 개가 아니라 매 쫓던 쥐꼴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적 전차병들이 후진 기어를 넣으려 허둥대는 모습이 열상 화면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보이냐, 김하사? 저놈들 정수리. 아주 훤히 보입니다. 뚜껑 따기 딱 좋은 각도입니다. 맛집이 따로 없습니다. 김하사의 목소리에 전율 섞인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상황은 180도, 아니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쫓기는 먹잇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박소령의 입가에 서늘한 아주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직하게, 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리듯 명령했습니다. 헌터킬러 모드 가동. 놈들에게 알려줘라. 위치가 바뀌면 사냥감도 바뀐다는 걸. 목표는 놈들의 포탑 상부. 한 발에 한 놈씩이다. 낭비하지 마라. 지옥으로 보내줘라. 사격 개시. 쾅. 절벽 위에서 뿜어져 나온 120mm 주포의 거대한 섬광이 붉은 계곡을 대나처럼 밝혔습니다. 중력 가속도까지 더해진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이 마치 신의 형벌처럼 수직에 가깝게 적들의 머리 위로 꽂혀 내려갔습니다. 지상에 있던 T-72 전차의 얇디 얇은 상부 장갑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꽝! 콰광! 첫 탄의 적 선두 전차의 포탑이 내부 유폭으로 10m나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아주 통쾌한 학살의 서막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의 위치에서 죄인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리꽂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2025년 사우디의 붉은 협곡, 그 깎아지른 절벽 위 독수리 둥지에 기적적으로 자리 잡은 5대의 K2 흑표. 그들은 더 이상 구석에 몰려 떨고 있는 쫓기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철의 비를 뿌려 대지를 정화하는 냉혹한 심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쾅! 협곡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절벽 위에서 뿜어져 나온 120mm 주포의 섬광이 붉은 사막을 집어삼켰습니다. 55구 경장 장포신을 떠난 한국형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K279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공기를 찢으며 아래로 내리꽂혔습니다. 일반적인 평지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중력 가속도까지 더해진 텅스텐 관통자는 물리법칙을 초월한 파괴력을 품고 지상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타겟은 협곡을 메우고 있던 후티 반군의 선두 T-72 전차. 이 녀석의 포탑 정수리는 마치 거인이 휘두른 쇠망치에 맞은
달걀 껍데기처럼 허무하게 뚫려버렸습니다. 반응장갑? 복합장갑?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차의 상부는 고작 3040mm 두께의 강철판일 뿐이니까요. 명중, 타겟 파괴, 놈의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김하사의 흥분 섞인 외침이 끝나기도 전 피격된 T-72 내부에서 끔찍하고도 장엄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제 전차 특유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인 캐로젤 자동 장전 장치, 차체 바닥에 둥글게 배치된 수십 발의 고폭탄들이 관통자가 뿜어내는 수천 도의 메탈 제트에 닿는 순간 일제히 유폭을 일으킨 것입니다. 쿠웅 콰광, 거대한 불기둥이 용암처럼 솟구쳤습니다. 그 압력에 못 이겨 15톤이 넘는 전차 포탑이 샴페인 마개처럼 뽕 하고 튕겨나가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일명 잭인더 박스 현상. 수십 미터를 날아오른 포탑이 뒤집힌 채로 옆에 있던 다른 전차를 덮쳤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후티 반군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아, 악마들이다.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진다. 후진해. 멍청한 놈들아, 포신을 올려. 저놈들을 쏴. 적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협곡 바닥은 이미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40여 대의 전차들이 좁은 협곡에 갇혀 서로 뒤엉키고 충돌하고 궤도가 끊어지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T-72들이 필사적으로 포신을 위로 쳐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소련제 전차의 태생적 한계인 낮은 고각 때문에 60도 각도 절벽 위에 있는 K2를 조준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표적판 신세였습니다. 박소령은 전차장석에 앉아 냉정하게 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차장 조준경 CPS로 전장을 훑으며 가장 위협적인 놈들부터 골라내는 맹수처럼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K2 전차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헌터킬러 능력이었습니다. 헌터 전차장 타겟 지정, 11시 방향, 안테나 달린 지휘 전차, 킬러 포수 확인, 조준 완료, 사격, 쾅. 포수 최상병이 방아쇠를 당겨 적을 박살내는 그 짧은 1초의 순간 박소령은 이미 다음 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격 후 포신의 진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포탑이 윙하는 기계음을 내며 다음 적을 향해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았습니다. 탕 철컥 K2의 자동장전 장치는 지치지도 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좁은 전차 안에서 20kg짜리 포탄을 낑낑대며 날라야 하는 적 전차들과 달리 흑표의 기계 팔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3초마다 정확하게 포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알파 12시 방향 정리 완료. 다음 타겟 브라보 1시 방향적 궤도 파괴. 놈이 돈다. 마무리샷. 찰리 적 보병들이 전차 뒤에 숨습니다. 공축 기관총으로 긁어버려. 두두두두두. 120mm 주포 사이사이로 7.62mm 기관총과 12.7mm K6 중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바위 뒤에 숨으려는 적 보병들까지 놓치지 않고 쓸어버렸습니다. 5대 전차가 쏟아내는 화력은 마치 50대가 쏘는 것과 같은 밀도였습니다. 붉은 협곡은 순식간에 검은 기름과 시뻘건 불길이 뒤섞인 강철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15대의 적 전차가 고철 덩어리로 변해 화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역겨운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하, 꽃이다. 봤냐? 이게 K2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도망간 사우디 장군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버린 우리가 여기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우리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배신감과 죽음의 공포로 짓눌려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카타르시스. 압도적인 고지대의 이점과 기술력의 차이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대신 더욱 날카롭게 주변 절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다. 놈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훈련을 받은 정예병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놈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의 본능이 다시 한번 붉은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불타는 협곡의 반대편 끝
무너진 바위 틈에 교묘하게 위장된 지휘 장갑차 안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파견관 카심 대령이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이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함정에 몰아넣은 교활한 독사의 눈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놈들, 제법이군. 탱크로 산을 타고 올라갈 줄은 몰랐어. 에이브람스보다 훨씬 독한 놈들이야. 대령님, 전차가 절반이나 당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부하의 절규에도 카심 대령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후퇴는 없다. 저놈들은 지금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 가장 목이 뻣뻣해지고 방심하기 좋은 순간이지. 네, 죽은 전차들을 바리케이드로 써라. 놈들의 시선을 아래쪽에 묶어둬. 그리고 잠자는 독사들을 깨워라. 카심 대령이 무전기에 대고 암호를 속삭였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독사들아, 눈을 떠라. 저 건방진 호랑이들을 사냥할 시간이다. 그 순간 박소령의 열상 조준경에 섬뜩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협곡 양쪽에 깎아지른 절벽 중간중간 그저 자연 동굴인 줄 알았던 검은 구멍들에서 위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K2 같은 고성능 전차가 고지를 점령할 것을 대비해 미리 파놓은 절벽 중턱의 대전차 미사일 진지였습니다. 소령님, 30방향 절벽 중간, 강한 여론이 감지됩니다. 90방향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건 박소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동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제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코네시엠 발사기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기가 동시에 고지 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5대의 K2를 향해 붉은 레이저 무기 조준점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이다. 전차장, 연막탄, APS 능동방어 켜, 회피 기동, 쉬익. 박소령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사방의 동굴에서 하얀 연기 꼬리를 그리며 수십 발의 죽음의 화살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쪽 전차들을 학살하느라 절벽 중간에 숨겨진 진짜 이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지대는 최고의 공격 포인트였지만 동시에 피할 곳 없는 완벽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막아. 기계를 믿어. 움직여. 삐삐삐 위협 감지. 다중 표적. 대응탄 발사. K2의 포탑 측면에 달린 능동 방어체계 APS 레이더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펑, 퍼버벙. 전차 주변에서 요격탄이 터지며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화염과 파편이 전차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APS의 대응탄 숫자는 한정되어 있었고 적들은 그것을 노리고 시간차를 둔 파상 공세를 퍼부은 것입니다. 쾅! 4호차 피격. 결국 가장자리에 있던 4호차의 우측 궤도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APS가 미처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 한 발이 궤도와 보기륜을 강타했습니다. 4호차가 기우뚱하며 바위 틈에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정면 장갑이 아니라 승무원은 무사했지만 기동 불능, 맹수의 다리가 잘린 것입니다. 2호차, 광학 장비 나갔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소령님, APS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순식간의 상황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차들이, 옆에서는 미사일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다시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흔들리는 전차 안에서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았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사냥꾼은 다시 사냥감이 되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침착해라 박강우. 탄약은 바닥어가고 연료는 간당간당하며 한 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잡음과 함께 무전기에서는 카심 대령의 소름 끼치는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어눌하지만 그 의도만은 명확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군, 잘 싸웠다.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탄약도 없지. 도망칠 곳도 없지. 생포에서 너희 목을 베는 영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주마.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겠다. 박소령은 주먹으로 무전기 패널을 내려쳐 꺼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상처 입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죽은 4호차를 쳐다보며 그리고 공포에 질린 남은 부하들을 보며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말라 죽을 순 없었습니다. 앉아서 목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목을 베어. 그래 와라.
내 목을 가져가려면 내 놈들 팔다리부터 내놔야 할 거다. 그는 전차장 모니터에 남은 고폭탄의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단 3발.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적들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동굴 위쪽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거대한 바위 절벽을 향했습니다. 미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적이 만든 지옥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지옥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면 그만이다. 전 차량, 내 명령 대기. 마지막 도박을 건다. 포신, 상향 45도. 목표는 적이 아니라 저 위쪽 절벽이다. 폭풍전이야. 이제 붉은 계곡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무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의 위치에서 적들을 내려다보던 독수리 둥지는 순식간에 피할 곳 없는 사형대로 변해버렸습니다. 2025년 사우디 지잔주의 붉은 협곡. 대한민국 K2 흑표 부대는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사방이 낭떠러지인 좁은 고립무원. 그곳에서 벌어진 30분간의 사투는 인간의 정신력이 기계의 한계를 어디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명식이었습니다. 삐삐삐삐. 전차 내부가 찢어질 듯한 경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모니터가 멈추기 직전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 APS의 레이더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사방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30방향, 90방향, 12시 방향. 젠장, 도대체 몇 발이야? 전차장석에 앉은 김 상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협곡 양쪽 절벽의 검은 동굴들. 그곳에서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는 불꽃과 함께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코네시엠 수십 발이 동시에 쏘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하얀 연기 꼬리를 단 죽음의 화살들이 고지 위에 갇힌 5대의 K2 전차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쾅, 펑, 퍼버벙. K2의 포탑 측면에 장착된 요격탄 발사기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접근하는 미사일을 10m 전방에서 싼탄으로 터뜨려버리는 하드킬 방식의 방어 시스템. 눈앞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폭발의 화염과 파편이 전차의 장갑을 두들겼고 시커먼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막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APS의 대응탄 숫자는 전차당 4발. 적들은 그것을 알고 소모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2호차 APS 탄약 소진. 이제 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연막탄 닦아. 움직여. 멈추면 죽는다. 박소령의 절규와 함께 전차들이 좁은 고지 위에서 필사적으로 차체를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55톤의 덩치가 움직이기엔 공간이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기어이 비극이 터졌습니다. 쾅! 가장자리에서 어무 사격을 하던 4호차의 우측 궤도 밑바닥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APS의 방어망을 뚫고 가장 취약한 보기륜과 궤도 연결부를 정확히 타격한 것입니다. 거대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4호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4호차 기동 불능.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승무원 상태는 전원 생존. 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린 이제 고정 포대입니다. 다리가 잘린 호랑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4호차는 이제 적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내는 거대한 샌드백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굴 속의 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움직이지 못하는 4호차를 향해 2차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버려두고 갈 수 없습니다. 4호차 승무원들을 태워야 합니다. 안 돼. 해치 열지 마. 밖은 파편 지옥이야. 나가면 다진 고기 된다고. 박소령은 피눈물을 삼키며 제지했습니다. 지금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때 4호차 전차장인 최 중사의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비장했습니다. 소령님, 저희는 틀렸습니다.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방패가 되겠습니다.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다른 전차들은 살아서 돌아가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헛소리 마. 누구 맘대로 죽어. 명령 불복종이다 이 새끼야. 박소령이 고함을 질렀지만 4호차는 이미 포탑을 돌려 적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향해 남은 포탄을 미친 듯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마지막 발악. 그 처절한 저항에
적들의 미사일 공격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탄약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연료 게이지는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먼지가 엔진 필터를 막아 출력조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우디군이 버리고 간 통신 주파수 대역을 타고 적 지휘관 카심 대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취직, 한국군, 끈질기군,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5분이다. 내 부하들이 절벽 뒤쪽 오솔길을 통해 너희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있다. 투항해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다면 너희의 잘린 머리를 에이브람스 전차 궤도에 매달고 리야드까지 행진할 것이다. 박소령은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우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머리 위로 적 보병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건 정말 끝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전차의 상부는 수류탄 하나에도 취약한 곳. 위에서 대전차 로켓이라도 쏘아대는 날엔 우리 모두는 통고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소령님, 사우디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지원군은? 헬기는? 그게... 통신관 김하사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상 악화와 적 방공망 때문에 접근 불가랍니다. 그리고 전차가 적에게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폭하라고 합니다. 자폭 코드를 전송했습니다. 전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폭.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는 비싼 장비가 적에게 넘어갈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 그것은 군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박소령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하.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서늘한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자폭? 개소리하지 마라. 박소령은 통신 장비를 주먹으로 내리쳐 박살 내버렸습니다. 지직거리던 사우디 사령부의 헛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잘 들어라. 내 사전에 자폭은 없다. 우린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이기러 왔다. 도간에 든 쥐? 아니. 놈들은 실수를 했다. 우린 쥐가 아니라 독사다. 건드리면 반드시 독을 퍼뜨려 죽여버리는 독사란 말이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전차장 모니터에 남은 포탄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날탄 철갑탄 0발, 대전차 고폭탄 0발, 남은 건 오직 벙커 파괴용으로 챙겨왔던 다목적 고폭탄 3발 뿐이었습니다. 적 전차의 장갑을 뚫기엔 턱없이 부족한 위력. 하지만 박소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적들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동굴 위쪽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거대한 사암 절벽 붉은 처마를 향했습니다. 저걸 무너뜨린다면? 수천 톤의 바위가 쏟아져 내린다면? 그것은 적들을 생매장시키는 무기이자 동시에 우리가 이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차량 주목. 마지막 명령이다. 포신각도 상향 45도. 목표는 적이 아니다. 저위 11시 방향에 붉은 처마 절벽 하단부를 조준해. 소령님, 절벽을 쏴서 뭐 하시게요? 우리까지 다 깔려 죽습니다. 아니, 우린 안 죽어. 타이밍 싸움이다. 바위가 쏟아지는 순간 그 먼지 구름을 연막 삼아 우린 저 아래로 뛰어내린다. 뛰어내린다니. 이 높이에서 55톤 전차를 타고 다운힐을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박소령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자의 눈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준비됐나? 4호차 최중사 들리나? 예, 들립니다. 소령님, 너희도 살 수 있다. 궤도가 끊어졌으면 차체를 돌려서라도 굴러라. 포기하지 마. 우린 다 같이 집에 간다. 철컥. 3발의 고폭탄이 약실에 장전되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후티 반군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고 있었고 위쪽에서는 적 보병들이 킬킬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샌드위치 상황 속에서 5마리의 흑표범은 조용히 발톱을 세웠습니다. 카심 대령에게 전해줘라. 선물이다. 발사. 쾅, 쾅, 쾅. 마지막 포성이 붉은 협곡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진과도 같은 진동과 함께 거대한 절벽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전쟁사에는 수많은 도박이 존재합니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그랬고 한니발의 알프스 돌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2025년 사우디의 붉은 협곡에서 벌어진 이 사건만큼 무모하고 동시에 이토록 통폐한 도박은 없었을 것입니다. 퇴로가 막힌 절벽 위에서 스스로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 무너지는 돌무더기를 파도 사마적진 한복판으로 서핑하듯 뛰어내린 5대의 전차. 그것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려면 너희부터 다 죽이고 죽겠다는 대한민국 군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광기 어린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쿠구구구, 화광, 박소령의 명령에 따라 발사된 3발의 다목적 고폭탄이 절벽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거대한 사암 덩어리, 일명 붉은 처마의 지지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는가 싶더니 이내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수천 톤의 암반이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석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분노가 형상화된 듯한 거대한 돌의 쓰나미였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중력 가속도를 받아 무시무시한 속도로 협곡 중간을 덮쳤습니다. 으악! 뭐야? 산이 무너진다. 피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절벽 중턱 동굴에 숨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날려대던 적 매복조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요새에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새가 순식간에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토사와 바위들이 동굴 입구를 덮치고 그 안에 있던 병력과 장비를 흔적도 없이 지식여버렸습니다. 러시아제 최신형 미사일도 이란 교관들이 가르친 전술도 대자연의 압도적인 질량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줘! 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수십 명의 적들이 산채로 생매장당했습니다. 그 장엄하고도 끔찍한 광경을 보며 4호차 전차장이 무전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소령님, 놈들이 싹 쓸려나갔습니다. 아주 쥐포가 됐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해. 지금부터가 진짜다. 박소령은 무전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거대한 흙먼지 구름이 협곡을 뒤덮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유일한 타이밍. 전 차량 자세 제어. 차체 높이 최대로 낮춰. 무게 중심 뒤로. 엔진 브레이크 걸지 마. 궤도가 잠기면 구른다. 엑셀 밟아서 타고 내려가. 목표는 저 밑바닥 놈들의 한가운데다. 뛰어내려. 우웅. 박소령의 미친 명령과 함께 5대의 K2 흑표가 무너져 내리는 절벽 경사면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경사각 7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 전차가 아니라 스키 점프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떤 전차 교범에도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기동이었습니다. 쿠당탕, 끼기기.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바위와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전차 내부는 세탁기 안에 들어간 듯 요동쳤습니다. 승무원들은 안전벨트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몸이 튀어올랐고 헬멧이 천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K2는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 CISU가 1초에 수백 번씩 지형을 읽고 궤도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흑표는 산사태의 흐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으악! 엄마! 나 죽어! 눈 떠! 앞을 봐! 바위 피해서 핸들 꺾어! 조종수 김하사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본능적으로 조종간을 조작했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붉은 먼지, 창문을 때리는 돌조각들,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박소령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기동만이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칼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협곡 바닥, 먼지 구름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란 혁명수비대 카심 대령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치한 미사일 부대가 산사태에 깔려 전멸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먼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웅쾅, 우웅. 분명히 산이 무너지는 소리인데 그 속에 규칙적인 기계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 궤도가 바위를 가는 소리. 설마, 에이 설마. 그 높이에서 전차가 살아남았을 리가 없어. 같이 휩쓸려 죽었겠지. 카심 대령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한국놈들은 제 무덤을 제가 판 꼴이다. 산사태에 다 깔려 죽었을 거다. 전원대기. 먼지가 걷히면 시체나 수습해서 참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붉은 먼지 장막이 거칠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커먼 강철의 괴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흙더미에 깔려 찌그러졌어야 할 K2 흑표 전차들이었습니다. 비록 반응 장갑은 너덜너덜해지고 사이드 스커트는 찌그러졌지만 녀석들의 포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지옥불을 뚫고 나온 악마처럼 더욱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쿵, 쿵. 수십 미터를 미끄러져 내려온 전차들이 지면에 착지했습니다. 육중한 충격음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착지 지점은 바로 적 전차부대의 한가운데 카심 대령이 타고 있는 지휘 장갑차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전차장 해치를 열고 나온 박소령의 눈 흰자위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떡해. 카심 대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차가 떨어지다니.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전차 안에 있는 후티 반군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포탑을 돌려 조준을 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포신이 서로 닿을 듯한 초근접 거리. 이 거리에서는 조준경도 탄도 계산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헬멧에 묻은 흙먼지를 거칠게 닦아내며 카심 대령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배달 왔다. 그는 해치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제로 거리 사격. 조준할 필요 없어. 그냥 들이대고 쏴. 남은 고폭탄 놈들의 백가죽에 쑤셔박아. 쾅. 박소령의 1호차가 가장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포신 끝이 적 T-72 전차의 측면 장갑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발사된 연거리 사격. 120mm 고폭탄이 적 전차의 장갑을 뚫는 게 아니라 그냥 포갑으로 찢어발겨버렸습니다. 내부 유폭과 함께 T-72의 차체가 두 동강이 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현대전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몽둥이를 들고 서로의 머리통을 부수는 원시적인 난타전. 하지만 그 난타전의 주도권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대한민국 흑표가 쥐고 있었습니다. 밀어버려. 들이받아. 탄약이 없는 4호차는 아예 차체를 무기 삼아적 지휘 장갑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55톤의 질량이 15톤짜리 장갑차를 들이받자 장갑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뒤집혔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산사태를 타고 내려온 5마리의 미친 호랑이들이 양떼 한복판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미쳤어. 후티 반군들은 전차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압도적인 공포가 40대의 적 전차 부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적들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아직 계산이 안 끝났잖아. 전 대원 돌격.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짓밟아버려. 붉은 먼지 구름 속에서 K2 흑표의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맹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영원히 뒤바뀌었습니다.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버튼을 누르는 전자오락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날 사우디의 붉은 협곡 바닥에서는 그랬습니다. 탄약은 바닥났고 연료는 말라가고 적들은 개미떼처럼 전차 위로 기어오르는 상황. 그곳에서 벌어진 것은 우아한 전술 기동이 아니라 쇠몽둥이를 들고 서로의 머리통을 부수는 원시적이고 처절한 개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55톤짜리 맹수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보여준 생존을 향한 가장 끔찍하고도 위대한 몸부림의 기록입니다. 쿠당탕, 콰지직, 거대한 먼지 구름 속에서 튀어나온 박소령의 K2 흑표가 적 T-72 전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산사태를 타고 내려온 가속도 그대로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40톤짜리 적 전차를 마치 볼링핀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엄청난 금속성 굉음과 함께 T-72의 궤도가 끊어지고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박소령의 전차도 심하게 요동쳤지만 승무원들은 비명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거리 5m. 전방적 전차. 쏴. 그냥 쏴. 조준경. 탄도 계산. 그딴 건 필요 없었습니다. 포신이 닿을 듯한 거리. 그냥 들이대고 방아쇠만 당기면 명중인제로 거리였습니다. 쾅! 1호차의 120mm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구를 떠난 대전차 고폭탄이 0.01초 만에 적 전차의 포탑 링을 강타했습니다. 관통이 아니었습니다. 포갑 그 자체로 적 전차의 목을 비틀어 뜯어버린 것입니다.
내부 유폭과 함께 적 전차의 포탑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시뻘건 쇳물과 파편을 비처럼 뿌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파편들이 박소령 전차의 장갑을 후두둑 때렸지만 K2의 단단한 가죽은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우측 이시. 밀어버려. 탄약이 떨어진 2호차와 3호차는 아예 전차 자체를 무기로 썼습니다. 1500마력 엔진의 괴력으로 밀어붙이는 충각 전술. 당황한 후티 반군들이 T-72의 포탑을 돌리려 했지만 K2의 기동성이 훨씬 빨랐습니다. 마치 투우장의 소처럼 흑표는 적 전차의 측면이나 후면을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끼기깃 쾅! 적 전차가 옆으로 뒤집히고 그 위를 흑표의 무한 궤도가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으스러지는 쇠소리와 적들의 비명이 엔진 소음에 묻혔습니다. 으아! 저건 탱크가 아니야. 괴물이야. 도망쳐. 깔려 죽는다. 협곡 바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5마리의 괴물들이 40여 대의 전차 부대를 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카심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포위했고 탄약도 없을 텐데 저 한국 전차들은 마치 지옥불을 먹고 자란 악마들처럼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공포. 압도적인 공포가 훈련받은 정예 반군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흑표의 춤사위에도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연료 경고등. 이제 진짜 앵꼬입니다. 5분도 못 버팁니다. 기관총 탄약 소진. 더 이상 쏠 게 없습니다. 조종소와 전차장의 절박한 보고. 격렬한 기동과 사격으로 인해 전차의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고 포탑 회전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적들도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멈췄다. 저놈들 멈췄어. 기름이 떨어진 거야. 전차는 버려. 보병 투입해. RPG로 쏴. 올라가서 해치를 따. 카심 대령의 도끼 어린 명령이 떨어지자 바위 틈에 숨어있던 수백 명의 후티 반군 보병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괴물의 힘이 빠졌다는 걸 아나이에나 때의 습격이었습니다. 타타타타탕, 챙. 전차 외부 장갑 위로 소총탄이 빗발쳤습니다. 사방에서 RPG 로켓이 날아들었습니다. APS 능동방어도 반응 장갑도 다 써버린 흑표들은 이제 맨몸으로 그 공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2호차의 광학 장비가 피격되어 먹통이 되었고 3호차의 기관총탑이 날아갔습니다. 묻지마. 떼어내. 차체 비틀어. 박소령이 고함을 질렀지만 연료 부족으로 엔진 출력이 떨어져 차체를 급격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덜컹. 무언가가 전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적 보병들이었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포탑 천장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승무원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해치 잠가. 안에서 걸어 잠가. 밖에서는 적들이 해치를 열려고 쇠지렛대로 틈새를 쑤셔대고 있었습니다. 끼, 깡. 밀폐된 전차 안 좁은 공간에 갇힌 승무원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잔망경을 통해 보이는 건 시커먼 적들의 얼굴과 총구뿐이었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십 명의 적들이 전차 하나에 달라붙어 뜯어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총 꺼내. 놈들이 들어오면 쏜다. 박소령은 KO 권총을 꺼내들고 해치 쪽을 겨눴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적어도 한 놈이라도 더 데려가겠다는 도끼. 그때 통신망을 통해 4호차 전차장 최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산 위에서 궤도가 끊어져 기동 불능이 되었던, 그래서 뒤처져 있던 4호차였습니다. 소령님, 놈들이 협곡 입구를 막으려고 합니다. 저기가 막히면 전멸입니다. 최중사, 너 어디야? 살아있어? 헤헤. 살아는 있습니다만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소령님, 저희 전차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박소령이 잔망경을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 위 협곡의 가장 좁은 병목 구간에 4호차가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막아서는 문지기처럼. 그리고 그 뒤쪽에서 적의 증원 부대인 장갑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길 막겠습니다. 놈들이 못 지나가게 제 몸뚱이로 바리케이드를 치겠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뚫고 나가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 돼. 미쳤어?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뭘 막아. 다 같이 죽는 거야.
소령님,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지만 가끔은 전우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가십시오. 소주 한 잔. 나중에 꼭 따라주십시오. 최중사. 야, 이 새끼야. 명령이다. 나오지 마. 박소령의 절규는 끊어진 통신음 속에 묻혔습니다. 4호차의 포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몰려오는 적 증원군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4호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포대가 되어 적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수십 발의 RPG가 4호차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펑, 쾅, 반응장갑이 터져나가고 궤도가 끊어지고 포신이 휘어졌지만 4호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사신처럼 화염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을 뿜으며 적들이 박소령 쪽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으악! 4호차! 4호차! 박소령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중사가 만들어준 피로 얼룩진 그 찰나의 기회. 그걸 놓치면 4호차의 희생은 개죽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 차량 12시 방향 돌파한다. 밟아. 엔진 터질 때까지 밟아. 우웅. 남은 4대의 전차가 마지막 연료를 태우며 비틀거리듯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전차 위에 매달려 있던 적들이 굴러떨어지고 궤도에 깔렸습니다. 피와 살점이 튀는 끔찍한 돌파. 박소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쪽에서는 4호차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채 마지막까지 적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진을 뚫고 1km쯤 달렸을까?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박소령 전차의 엔진이 푸드득거리더니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연료 고갈. 뒤따르던 2호차, 3호차도 연달아 멈춰 섰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죽음 직전의 고요함. 소령님, 섰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종수 김하사가 허탈하게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박소령은 천천히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캐한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뒤쪽에서 4호차를 처리한 후티 반군들이 다시금 시커먼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도망칠 곳도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7발. 부하가 3명, 내가 1명. 남은 3발은 놈들에게. 전원 하차. 전차 뒤로 집결. 마지막까지. 군인의 품위를 잃지 마라. 대원들이 하나둘씩 비틀거리며 전차에서 내려와 박소령 곁에 섰습니다. 소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도망가는 놈은 없었습니다. 적들이 10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놈들의 함성 소리가, 비웃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한국 놈들을 잡아라. 산채로 잡아. 박소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내의 얼굴,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못 돌아갈 것 같다. 그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슈웅! 어디선가 아주 낯설고도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적들이 쏘는 RPG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고 묵직한 소리. 박소령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펑! 퍼버벙! 몰려오던 적의 선두구름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공중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파편이 쏟아지며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흙먼지 너머 지평선 끝에서 사막의 태양을 등지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새로운 강철의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전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보다 빠르고 전차보다 날렵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맹수들. AS-21 레드백 장갑차. 그 붉은 거미들이 죽어가던 호랑이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의 끝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소리는 고상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1분에 200발씩 쏟아지는 30mm 기관포의 묵직하고 규칙적인 연타음이었습니다. 2025년 사우디 지잔주의 붉은 협곡. 연료도 탄약도 희망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선 맹수들의 머리 위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걸작이 비상했습니다. 거미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어떤 맹수보다 빠르고 그 어떤 사냥꾼보다 치명적인 붉은 등 AS-21 레드백. 그 강철의 거미들이 전장에 강림한 순간 사냥터의 지배자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슈웅! 쾅! 퍼버버벙!
박소령이 삶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50m 전방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짐승처럼 달려들던 후티 반군 선두그룹의 머리 위 허공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터지는 일반적인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정수리 위 정확히 3m 상공에서 기폭된 K-315 복합 기능탄, 수천 개의 날카로운 텅스텐 파편이 강철의 소나기가 되어 아래로 쏟아지자 승리에 취해 날뛰던 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파릿대를 내려친 듯한 참혹하고도 압도적인 위력이었습니다. 뭐야? 어디야? 누가 쏘는 거야? 박소령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린 곳, 붉은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지평선 너머에서 맹렬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K2 전차의 묵직하고 웅장한 굉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훨씬 날카롭고 빠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경쾌한 고동소리. 마치 수십 대의 슈퍼카가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듯한 그 소리의 주인공들이 모래 언덕을 치고 날아올라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쿠당탕, 슈, 쿵. 사막의 태양을 등지고 맹렬하게 착지하는 강철의 실루엣. 미래지향적인 날렵한 포탑 디자인, 매끄럽게 빠진 차체, 그리고 거친 사막의 모래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복합 소재 고무 궤도. 대한민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사우디 왕실 근위대가 비밀리에 도입해 운용 중이던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AS-21 레드백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5대 10대, 무려 30여 대의 레드백이 흙먼지를 뚫고 부채꼴 대형을 그리며 고립된 K2 전차부대를 에워싸듯 진입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상처 입고 지친 형님을 구하기 위해 날렵하고 젊은 아우들이 떼를 지어 달려온 듯한 든든하고 벅찬 광경이었습니다. 아군이다. 지원군이다. 소령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레드백입니다. 조종수 김하자가 헬멧을 벗어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대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레드백 부대의 지휘관이자 사우디 왕실 근위대 최정예 블랙 가드 소속인 알리 대위의 다급하면서도 패기 넘치는 목소리가 박소령의 인이어를 때렸습니다. 여기는 레드 스파이더 리더. 박소령님 들리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왕세자 전하의 특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청소합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파편 튑니다. 알리 대위, 조심해. 놈들이 전차 위에 붙어있다. 5인 사격 조심해. 걱정 마십시오. 저희 눈에는 다 보입니다. 두두두두두. 쾅, 쾅, 쾅. 레드백의 주무장인 30mm MK44 부시마스터 기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난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교한 삭제였습니다. K2 전차 위로 기어오르려던 적 보병들, 바위 뒤에 숨어 RPG를 재장전하던 사수들, 도망치려던 적의 무장 트럭들, 레드백의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는 그 모든 표적을 0.01초 만에 식별하고 정확히 급소만 골라 타격했습니다. 특히 레드백 전차장이 쓰고 있는 헬멧 연동 조준 시스템, 아이언 비전의 위력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차에 두꺼운 장갑을 투시하여 360도 전장을 한눈에 보는 마치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과 같은 기술. 적들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알리 대위는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 적을 조준했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으악, 보이지도 않는데 쏜다. 벽 뒤에 숨어도 맞는다. 도망쳐. 저건 탱크보다 더한 놈들이다. 알라시어. 후티 반군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산사태를 타고 내려온 K2 전차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스마트 탄약의 정밀 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레드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고 시속 65km의 속도로 전장을 휘저으며 K2 전차 주변에 개미떼처럼 붙어있던 적들을 말끔히 떼어냈습니다. K2 전차의 장갑에는 기스 하나 내지 않고 그 위에 매달려 있던 적군만 정확히 저격해 떨어뜨리는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습니다. 쉬펑! 그 와중에도 적의 잔존 병력이 대전차 로켓을 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포탑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로켓이 공중에서 요격되었습니다. K2와 마찬가지로 레드백에도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레드백은 보병 전투장갑차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들을 쓸어버린 레드백 한 대가 박소령의 전차 바로 옆에 급정거했습니다. 후방 램프 도어가 열리자 최신형 장비로 무장한 사우디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소령과 대원들을 에워싸고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알리 대위가 해치를 열고 전차 위로 뛰어올라와 박소령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눈은 단순한 동맹군을 넘어선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소령님, 무사하십니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장군이란 작자가 비겁하게 꼬리를 말고 도망칠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사우디의 영웅입니다. 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답례를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그는 끝까지 지휘관의 품위를 잃지 않고 꼿꼿하게 섰습니다. 고맙다, 알리 대위. 정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는군.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별 말씀을요. 형님이 맡고 있는데 아우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리 대위의 넉살 좋은 한국말에 박소령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박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오차는? 저 뒤에 우리 사오차가 길을 막고 있었는데. 박소령의 시선이 협곡 뒤편 병목 구간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길을 막아서고 산화한 사오차에 검게 그을린 잔해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곳. 처참하게 찌그러진 포탑과 끊어진 궤도. 박소령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최중사. 미안하다. 내가 널 죽였어. 박소령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 할 때 알리 대위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령님, 슬퍼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네, 저희 선발대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오차 승무원들 살아있습니다. 뭐? 살아있다고? 저 불지옥 속에서? 네. K2 전차의 생존성. 정말 괴물입디다. 탄약고가 피격당했는데도 파편 방지 라이너가 버텨줬고 승무원들은 하부 비상 탈출구로 빠져나와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상은 좀 있지만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박소령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들이 다 살았다. 그 안도감은 적을 섬멸했을 때의 쾌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지켜낸 것입니다. 전방주시, 잔존 병력이 도주합니다. 국경을 넘으려 합니다. 부하의 외침에 박소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남은 후티 반군들이 무기를 버리고 패잔병이 되어 협곡 밖 예멘 국경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들을 살려보내면 언젠가 다시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전차는 연료가 없고 레드백으로 쫓기엔 국경지역이라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때 알리 대위가 무전기를 들고 아주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레드 스파이더 전 병력, 추격하지 마라.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 없다. 대신 천모를 불러라. 놈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지옥불을 보여줘라. 잠시 후 협곡 너머 후방 사우디군 포병 진지 쪽에서 대기를 찢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슈아악, 슈슈슈슉. 하늘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또 하나의 명품, 사우디군이 사막의 신이라 부르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백 발의 로켓 궤적은 마치 거대한 불의 비가 내리는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적들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쏟아졌습니다. 콱콱콱콱광. 협곡 입구 일대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철의 비가 대지를 갈아엎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는 완벽한 초토화. 그것은 확인 사살이자 대한민국을 건드린 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상황 종료. 매캐한 연기가 거치고 석양이 붉은 협곡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5대의 K2 흑표 전차와 그들을 호위하듯 둥글게 둘러선 30대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묵직한 어미 호랑이와 날렵하고 세련된 새끼 호랑이들이
함께 사냥을 마치고 포효하는 듯한 압도적이고 든든한 모습.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 부대의 완성형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알리 대위의 부축을 받으며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붕대를 감고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오는 4호차 최중사와 대원들을 향해 피 묻고 떨리는 손을 들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봤냐? 우리가 해냈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리고 우린 살아서 집에 간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그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전보를 안고 귀환할 것입니다. 전투는 총성으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뱉는 안도의 숨결,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이들이 보내는 경외의 시선으로 채워지는 가장 뜨거운 침묵입니다. 2025년 3월 사우디 지잔주의 붉은 협곡. 모든 것이 끝난 그 폐허 위로 사막의 석양이 내려앉을 때 대한민국 육군은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승리를 파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투가 종료된 지 30분 후 협곡 입구에 붉은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하늘에서 요란한 로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사우디 왕실 전용기인 블랙호크 헬기 3대가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뚫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전차 그늘에 숨어있던 사우디군 지휘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부하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쳤던 알사우드 준장. 그는 왕세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겁하며 달려 나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전하, 오셨습니까? 저는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전략적 후퇴? 왕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사막의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근위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근위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부대가 40대 1의 싸움을 벌이며 피를 흘리는 동안 뒤도 안 돌아보고 꽁무니를 빼는 알사우다 준장의 추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버리고 간 저 이방인들은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을 타고 절벽을 뛰어내렸다. 그런데 왕족이라는 자가, 장군이라는 자가 등 뒤에 숨어서 구경이나 해? 전하, 그게 아니라 한국군이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제 명령을 어기고. 닥쳐라. 왕세자가 알사우드 준장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짝. 준장의 군모가 벗겨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우디 장교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당장 이자의 계급장을 떼고 군사재판에 넘겨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끌려가는 준장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왕세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박소령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소령은 전차 옆에 기대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복은 찢어지고 기름때와 피로 얼룩졌으며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방금 사냥을 끝낸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다가오자 박소령은 물병을 내려놓고 거수 경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쉬게. 경례는 내가 해야 하네. 왕세자는 자신의 깨끗하고 값비싼 전통 의상에 박소령의 더러운 기름때가 묻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워진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오. 내 부하들의 무능함 때문에 당신들이 피를 흘렸소.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감사하오. 아닙니다, 전하.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박소령의 담담한 대답.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통역을 통해 전달되자 왕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피를 나눈 혈맹의 증명.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이어 도착한 사우디 국방부 관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었나? 이게 진짜 군인이다. 그리고 저것이 진짜 무기다. 왕세자는 손가락으로 만신창이가 된 하지만 끝까지 적을 막아내고 우뚝 서 있는 사호차와 나머지 K2 전차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그들을 지키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와 멀리서 연기를 뿜고 있는 천무의 궤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관, 지금 당장 계약서 가져와. 예, 전하, 어떤 계약서 말씀이십니까? 아직 테스트 평가가. 테스트? 이보다 더 완벽한 테스트가 어디 있나? 40대 1로 싸워 이기고 산을 타고 미사일을 막아내고 심지어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한 전차다. 나는 오늘 기적을 봤다. 이 전차. K2 흑표. 내가 다 사겠다. 왕세자는 박소령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소령. 귀관의 조국에 전해주시오. K2 전차 500대. 아니 라인이 허락하는 대로 1000대라도 줬소. 그리고 저 거미 같은 장갑 차레드백과 불을 뿜는 로켓 천무까지 전부 패키지로 도입하겠소. 가격은 묻지 않겠소. 백지수표를 줄 테니 원하는 만큼 적어서 청구하라고 하시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의 잭팟이 이 붉은 사막에 피 튀기는 전장에서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박소령에게는 그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저희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소령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응급조치를 받고 서로 부축하며 서 있는 사호차 최중사와 대원들, 그리고 그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나머지 전차병들, 모두가 살아있었습니다. 지옥 불 속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생존. 그것이야말로 K무기가 증명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전원 탑승, 복귀한다. 박소령의 명령에 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전차에 올랐습니다. 비록 몰골은 거짓골이었지만 그들의 어깨는 개선장군처럼 펴져 있었습니다. 사우디군 병사들이 길을 터주며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K2 전차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떤 병사는 찌그러진 사호차의 장갑판 위에 사막에 피어있던 작은 들꽃을 꺾어 올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사들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웅웅웅! 5대의 K2 흑표가 다시 엔진을 울리며 석양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사우디의 레드백 장갑차들이 호위하며 따랐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귀환하는 강철의 실루엣. 그중 가장 높은 안테나 위에서 작지만 강인하게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날 사우디의 사막에는 전설이 남겨졌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가 지켜낸다. 지금까지 붉은 계곡의 전설을 전해드린 김철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필승!